최근 인터넷 카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운영진 분들에게 막말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샵님이 하셨다고 주장을 한 부분인데요. 더 이상 이런 같은 카페에 남은 정 다 떨어졌으니 A님하고 B님하고 C님하고 잘해 드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볼장 다 본 인데 이런 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다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볼 땐 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미친 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될 거니까 끝까지 갈 거니까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팩트고요. 제가 승질나서 한 얘기 맞습니다. 맞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해명을 해야 되는데 글을 올리신 거 저도 봤는데 일단은 당신 같은 사람들 개리야 빠졌네? 공도에 신상 까고 가만 안 둘 거야. 근데 저는 우선은 공도라는 표현을 저는 안 써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제가 카톡 마지막 나눈 내용 그리고 이제 문자 내용 보면은 이 부분은 제가 저는 협회라는 말을 쓰는데 공도라는 말을 일단 안 써요. 이거는 제가 이 말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느 대목에서 보낸지는 도대체 제가 찾을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인정해 제가 한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잘라서 보면은 제가 상당히 좀 나쁜 사람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 말을 했으니까 저는 사실 인정을 하니까 근데 저도 일단은 글 적은 부분에 있어 저도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부분에서 일단은 제가 처음부터 그 전후 이야기를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 욕만 썼으니까 제가 그 막말을 쓴 부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인터넷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제가 어떤 말을 안 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에 대한 어떤 글도 안 쓰면은 전 그 말을 해버린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내용만 갖고 제가 일단은 팩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C님이 이제 저한테 처음에 카톡이 오셨어요. 이게 작년 10월인데 샵 인더 다크니스 아이디가 정상으로 복원된 걸 알고 있나? 모르겠네. 전화통화는 지금 여의치 않으니 카톡으로 메시지 남겨주면 고맙겠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복원되었습니다. 공직을 올라올 때까지는 당분간 어떠한 글도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샵이 류비를 만날 생각도 없고 대화할 의사도 없다는 걸 잘 알아. 하지만 나와 샵 그리고 류비 이렇게 세 사람 카톡창을 통해 다시 한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고 싶네. 내가 그 카톡창에 함께해서 양쪽 입장을 다 듣고 알고 있으니 한 번이라도 이 시점에서 서로 대화를 해보도록 하고 싶네. 물론 샵이 그럴 마음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조정은 거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내용이 제가 한 말이 형님 대화는요 사람하고 하는 것이지 동물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술에 쪄러 사는 인간하고 대화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비열하고 치졸한 인간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할 일도 많아서 머리 아픈데 이런 일로 네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싶지도 않고 그럴 에너지로 제 사업에 몰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 내가 기회를 하는 자리로 서로 대화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Never, no, 영어로. 오늘 밤 10시 전후로 샵이 시간이 가능할 때 내가 두 사람을 초대할 테니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 싫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감정이 골이 깊은 것도 잘 알고 있어. 이혼 법정에서도 숙려 기간을 가지고 대화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제안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공식적으로 류비가 잘못한 일을 운영자로서 감정조절 못해서 저를 활동 정지시킨 것을 인정하는 글을 올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최소한의 연민의 정이라도 있다면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 류비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다른 그 누구도 샵을 활동 정지를 시키는 걸 모르는데 이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단된 것인데 그래서 내가 개입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무슨 얘기든지 샵의 말대로 자신의 주장만 그렇게 내세우면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게 그리 쉽지 않아. 물론 피해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형님께서 이렇게 다리를 놓으려는 말씀이 어제 저에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매치가 안 되네요. 류비가 협박하던가요? 도메인 내리겠다고? 모르니까 우야무야 조용히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왜 류비하고 저하고 중간에 개입해서 풀어주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더 이상 푸시하지 마세요. 할 일이 많아 류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변호사 미팅 준비도 해가야 해서 이런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3번 거절했거든요. 왜 그렇게 오해를 하나? 류비가 나나 우리 운영진
이성진을 협박한 적이 없어 도메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두 사람이 다시 화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민 끝에 제안하는 거란 말이야.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도록 제안을 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가 서로의 감정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솔직 담백한 대화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이 제안을 하는 것은 내가 류비를 설득할 제 샵과 3자 대화를 하자는데 동의를 받았기에 샵에게도 동의를 구하는 거야. 적어도 남자로서 할 이 얘기를 한 번 제대로 해보라고. 내가 볼 때 샵이 느끼는 정도의 감정이 류비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게 서로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지. 그렇게 해봤는데 쌍방이 서로 용납할 수 없다면 더 어떤 것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내가 왜 중재를 하냐고 또 이렇게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해 갖추고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류비하고 저하고 풀어라 봐라. 말씀 그만하세요. 류비한테 동의를 구하면 그만입니까? 제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살아온 제가 형님 말씀 듣고 류비하고 대화할 것 같습니까? 한 번만 더 류비 이름 저에게 오르면 예의를 갖추지 않고 제 스타일대로 할 겁니다. 그만하세요. 류비한테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 류비한테 이미 동의를 구했으니 샵에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강요하는 것도 아니야. 샵이 원치 않는다면 그런 대화를 가지지 않아도 좋아. 다만 난 샵이 최소한의 류비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고 샵 또한 자신이 느낀 점을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심하게 욕을 한 거죠. 무슨 솔직 담백이에요. 이게 볼장 다 본 인데 이런 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다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류비 그러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아무튼 잘 알겠는데 바쁠 텐데 시간을 뺏어서 미안. 일 잘 보시게. 물론 제가 욕을 한 거 막말한 거 잘못했는데 저는 저한테 카톡 오신 이분한테 제가 욕을 한 게 아니라 그때 저랑 사이가 안 좋았던 류비님을 대놓고 제가 욕을 한 거고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왔을 때가 시간이 한 7시 반 때 저녁도 못 먹고 8시 그 사이였는데 저도 저녁 먹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저희 로펌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미팅이 있었거든요. 근데 변호사들이랑 미팅을 말을 횡설수설 하면 안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것도 준비해 나가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뭐 감정 소모적이고 나한테 뭐 특별하게 도움되지도 않은 이런 부분 갖다 밤 10시 넘어서 지금 뭐 카톡을 하자는 거죠. 제가 몇 번을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제가 4번을 싫다고 그랬잖아요. 4번 마지막으로 얘기 가지고 말씀드린다. 계속 강요하고 푸시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한테 제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막말을 한 거예요. 진짜 요거는 제가 맞아요. 요거 한 거 맞는데 이제 그 중간에 아까 글을 읽으셨던 그분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정말 아니네. 형님한테 안 한다고 답장하면 그만일 것을 그렇게 욕을 하더니 우리 돈 받고 일한 사람이 아니네. 한가에서 이런 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실망이네. 진짜 강한 사람 욕을 하잖아. 욕을 하는 거 자기가 약하다는 증거야. 실망이네. 정말 실망이야. 근데 저는 아까 읽어드렸듯이 그분한테 욕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사회자님한테 뭐 하기 싫은 일을 한번 사회자님 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 계속 푸시하면 어떻겠어요? 화나겠어요? 아,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디 그랬어요. 안 한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왜 갑자기 류비하고 저거 중간에 다리를 놔서 화해라는 겁니까? 이렇게 쫙 하면서 제가 뭐 얘기해서 끝에 그랬어요. 뭐 욕을 하게끔 만든 사람이 문제지 욕을 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님한테 사과하게 정말 순수한 분이야. 이건 정도를 넘어서 나 말싸움 안 하겠네. 나도 인간 말중대로 살아본 사람이 욕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도 이제 이때 좀 심한 말을 했죠. 근데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뭐 사과하라 마라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누가 저한테 네가 잘못했으니까 사과에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께서는 중립적으로 좀 상황을 보셨어야죠. 그렇잖아요. 뭐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 뭐 그래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의도가 그게 아니니까 그런 의도로 너한테 얘기한 게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좋게 얘기해서 잘 풀어나가라고 저랑 말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이 그분하고 더 이제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분이 편에 들어서 말한 게 좀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네,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집요하게 사과를 중재를 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리고 밤 10시 넘어서 셋이서 얘기하자고 카톡으로 하자 그러는데 할 일도 많고 내일 진짜 미팅도 있는데 거기에 신경 어떻게 쓰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머리 아픈 일들이 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죠. 네. 그리고 뭐 그분께서 그랬다면서요. 사회자님한테도 뭐 돈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는 진짜 이번 일로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와 샴님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어요. 어떤 이슈의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을 올리자 네. 뒤에서 돈을 받은 게 아니냐, 샴님을 통해서 돈을 받고 지금 포섭을 당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카톡이 왔었죠. 그래서 이제 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뭐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 앞서 제가 20대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네. 저는 돈 없어서 이틀 동안 밥도 굶었고요. 아,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자님 나이 때 진짜 많이 고생을 했어요, 진짜로. 하루에 뭐 돈 없어서 한 끼 먹고 버티고 뭐 10km 넘게 걸어 다니는 건 기본이고, 하루 버스비만 갖고 겨우겨우 살아갈 때가 있었고, 그 생활을 제가 1년을 했어요. 근데 1년 지나서 우연치 않게 탈증을 하신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많거든요. 그 형님도 이제 개인 사업을 해서 좀 잘 사세요. 지금 이제 강남에 아주 이름되면 알만한 주상복합에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잘 사는데, 이제 그 형님을 우연치 않게 만나서 제가 이제 그 형한테 얘기해서, 형, 나 얼마 전에 탈증한 어린 동생을 만났는데 나의 20대 그때 그 나이고 나랑 똑같은 처지에 그 친구도 그렇게 살고 있어. 가족이랑 등 돌리고 혼자 남아서 더 그렇게 살아.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내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형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 그 친구 그 동생 만나면 밥 사주니? 첫 마디가. 그래서 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데 밥은 꼭 사주죠. 네가 옛날 생각이 났고 네가 지금 먹고 살만하면 꼭 만나서 밥을 사주고, 밥을 못 사주면 밥값이라도 손에 쥐어줘. 옛날 생각만 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네가 이제 숨 쉴 여유가 있으면 네가 그렇게 베풀어야 돼. 근데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때는 직장 다니셨을 텐데, 그렇게 여유 있지도 않은데 저 만났을 때 항상 밥 먹었어? 그리고 항상 한 달에 한두 번 보면은 뭐 고깃집 데리고 와서 여기까지 찰 때까지 고기 먹이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진정한 어른이라고 봐요. 사실 진정한 어른이고, 어른이 됐으면은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게 물어보기보다는, 만약에 그런 상황을 알고 계셨으면은 저한테라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뭐 그분께서 뭐 어떤 의도로 무슨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허나 저는 또 그런 동생이 탈증을 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동생이 있다면 저는 항상 밥을 사줄 것이고, 지금 진짜 밥 사줄 형편은 되니까 밥을 못 먹고 며칠 굶었다면 저는 한 달치 이제 밥값을 꼭 쥐어줄 것이고, 지금 마음도 그래요. 확실한 물적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이 그렇게 사람한테 그렇게 추궁하듯이 물어보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분께서 어떤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협박이죠. 그러니까 너가 돈을 받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카톡 내용을 봐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셨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사회자님이랑 이 옥타곤 내에서 이정육도 게임을 하는데, 제가 사회자님 몸을 포성줄로 꽁꽁 묶고 수갑 채우고 몸을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제가 두들겨 팼어요. 이게 공정한 게임일까요? 안 묶여 있어도 공정한 게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확실하게 아니죠. 네.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상당히 웃긴데, 카페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활동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번에 글쓰기 제한을 하고, 사람의 입을 막고 손을 묶어버리고 몸을 묶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말도 못하게 하고, 저 사람이 얘를 찔러 죽였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안에서는 그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인 걸로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면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 놓인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저도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화는 났는데, 참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 그러려니 하냐고 이제 뭐 주변에 아는 형들도 물어보는데, 솔직하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영혼 없는 싸움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감정 소모를 해서 저한테 뭐 특별하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 에너지를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더 쏟고 싶지. 그리고 인격 형성이 덜 된 사람이랑 옳고 그렇고 따진다는 것 자체가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말한 건 맞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는 해명을 하고 싶어서 온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제가 배고프고 힘들 때 밥 사줬던 그 형님의 전 본을 따라서 앞으로도 좀 힘든 친구들 있으면 좀 뭐 개인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후원을 못하더라도 격려의 말 한마디 하고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이고 저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싶지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60 바라보면서까지 뭐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돈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렇게 저는 나이는 먹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냥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마음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죠. 근데 뭐 그분이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살아오셨으면 그게 옳다고 믿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그분한테 정답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작년에 있었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저한테 들린 얘기가 지속적인 협박을 했다는데 그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랑 10월 24일 이후로 더 이상 대화나 어떤 문자나 카톡 보낸 게 없거든요. 저는 지속적인 협박한 것도 없고 협박을 할 수가 없죠. 활동 정지를 먹었고 뭐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제 감정이 상했으니까 연락도 안 했고 인터넷상에 좀 더 갑자기 활동 정지 시켰으니까 이제는 이제 화나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 감정이 있다라는 거고 그분과 뭐 그분이 속해 있는 그런 인터넷상의 그런 모임에 대해서 이제는 감정이 없어요. 화날 것도 없고 그냥 그분대로 그렇게 사시는 거고 전 저대로 사는 거고 내가 그렇게 화내고 그럴 감정 소모를 차라리 나이가 20대고 30대 초반에 탈층해서 힘들게 사는 동생들을 오늘도 만나기로 했거든요. 사실은 네. 사회자님한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도 저한테 만나기로 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메일이. 그래서 제가 다행히 서울권에 살고 그래서 몇 시에 보자 그랬어요. 제가 그 친구 만나면 밥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게 탈증을 먼저 한 형으로서 동생들을 감싸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 진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영혼 없는 싸움에 감정 소모 안 하고 그분께서 뭐라 그러던 뭐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번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번 일에 대해선 전혀 언급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탈증인들을 위해서 100만 원을 후원하셨던 그 S님이 샵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던 일이었어요. 그렇죠? 탈증인들을 위해서 100만 원을 후원을 하시려고 하셨었고 그 사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도 되게 좀 심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탈증인들을 위해서 그 돈을 안 써도 됐고 그냥 그동안 일을 많이 해오셨으니까 운영진분들께서 식사비로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수고비로 가셔도 상관없었는데 이제 같은 운영진이면은 좀 어른으로서 이런 부분이 잘못했으면 감싸줄 줄도 알고 어느 정도 이제 형으로서도 좀 안아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내 잘못이 아니다. 얘가 잘못한 거다라고 말한 그런 부분에 사실 전 그때부터 되게 좀 실망을 좀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라고. 근데 그 말엔 상당한 뜻이 있어요. 당연히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그 지갑 안에는 돈 플러스 신용카드, 뭐 나의 신분증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을 열 때는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그동안 모아놨던 거를 동생들한테 베푸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사이에서 동생들과 나와의 신뢰가 쌓이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저는 제가 앞으로 살아갈 때 야, 걔 어때? 제 이름을 이렇게 누구누구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걔 괜찮아. 그 형 진짜 괜찮아요. 전 이 말을 사실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말 한마디 사실 전 듣고 싶어요. 걔 인간 글러먹었어. 걔한테. 그런 얘기보다는 그 형 괜찮아 란 말이 듣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어렵죠. 네, 상당히 어렵고 내가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동안 잘했던 게 다 없어지듯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새해가 돼서 2020년이 돼서 저도 생각을 바꾼 게 이제 나이도 40대 중반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좀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저도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영혼 없는 싸움도 하고 싶지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 인생이고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고 하는 거고 그분이 뭐 저한테 먹고 사는데 피해 준 것도 아니고 이 부분 갖다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제 힘든 동생들 만나서 밥 한 번 더 사주는 게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실 거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관련된 그런 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탈증인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끝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나 잘하세요.